1차 시험에 관련해서 제가 헌법 과목을 맡고 있으니까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차 공부 시작하는 것도 조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지금 내년 1차 대비로 지금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원래 2차 공부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그냥 연습 삼아 본 거고 내년에 다시 1차 준비하시는 분, 1차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2차 해야 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2차도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경험 있는 분들, 작년에 2차 떨어지고 올해 다시 1차를 봤다든지 해서 유경험자가 있고요. 유경험자.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제 처음으로 1차 합격하시면 원래 점수가 예를 들어서 65점 이상 나와가지고 완전 안정권으로 지금 돼 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1차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1차 다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원래 헌법 문제가요. 헌법 문제가 이제 한 개에서 한 10개 정도 소위 하위권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되게 쉽게 나왔어요, 원래.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한 10초 안에 바로 답이 보이는 건. 그러니까 문제 딱 보자마자 바로 답이 보이는 이런 문제가 몇 문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출제했던 거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해가 별로 없었어요, 최근에는. 근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은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쉬웠다고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쉽다고 생각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헌법 시험에서 만약에 10개 이하로 내려갔다. 그럼 헌법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이건 조금만 더 하시면은 한 12개까지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기준으로 잡으시라는 거죠. 내년에는 절대 올해처럼 이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딱 보자마자 그냥 예를 들어서 5공화국 때 헌정사 딱 보자마자 이미 기출됐던 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원래 요번 좀 쉽게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쉽게 10개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한 11개에서 14개 이 사이에 많은 것 같아요. 헌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가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요. 15개 이상으로 보면 제가 강평에 원래 시험 문제 총평에 대해서 제가 한 문제 정도 내려갈 거라고 지금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작년 시험 문제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쉽게 나왔고 자기가 목표를 나는 다른 과목이 전략 과목이고 헌법은 반타작만 하자 이렇게 공부했던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출제죠. 이렇게 되면. 근데 내가 좀 헌법에 대해서 그래도 한 커트라인 이상으로 좀 높게 받겠다 했을 때는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사법시험 유경험자 있잖아요. 그 사법시험을 갖다가 2차 시험을 갖다가 적어도 한 4-5번 본 이런 사람들은 그럼 상대적으로 헌법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오면은 그럼 좀 더 높게 나올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사법시험 유경험자도 15개 넘기 힘듭니다. 헌법은 그래요. 헌법의 어떤 어려운 거하고 민법 어려운 거 다르기 때문에요. 오히려 저는 우리가 약간 난이도 조정이 있었을 때 힘을 많이 발휘하는 거는요. 여기서 사실 유경험자들이 많이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서 약간만 어렵게 나와도 다 풀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법무사 수험생 같은 경우는 이분이 조금 취약해요. 그래서 여기 좀 점수 올라갈 거로 생각이 보이니까 오히려 사실 경험자이신 분들하고 법무사 수험생들하고 비교봤을 때 좀 별 차이 없을 거라고 느껴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항상 목표는 이걸 잡아야 돼요. 한 15개 정도를 목표로 잡아가지고 출제 의원이 반드시 틀리라고 이건 꼭 많게 틀리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낸 문제라든지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가는 문제 이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우리 민법도 해야 되고 부등법도 해야 되고 민지법 해야 되는데 언제 헌법을 더 어렵게 나온다 해서 더 시간 배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내가 학원에서 이렇게 출제하면 대부분 다 틀리더라 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개 정도는 제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원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2차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면 일단 유경험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형법을 말씀을 드리면 3순환에 그냥 들어가세요. 3순환.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동차반 같은 경우는 형법 같은 경우는 완전 기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고려해 줘야 되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기초 개념을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미 유경험자한테 이거 이야기 듣다 보면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삼순환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 그러니까 1년 전에 그죠? 1년 전에 그 경험을 되살리거나 아니면 혹은 2년 전에 뭐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공부하면 이게 진짜 이게 오히려 기억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책도 말이죠. 그 2차 보실 때 봤던 책 있죠. 2년 전이나 아니면 작년에 봤던 책을 다시 한번 꺼내 보세요. 그 보면은 회독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느낌도 들고 오히려 이걸 권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바로 시작했죠 지금. 뭐 학원들 중에 바로 시작한 학원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 오늘 이제 설명이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기득권들은 뭐 하루하루가 지금 뭐 지금 뭐 그죠? 평소에 한 일주일이 지금 하루하고 맞먹는 그런 시간이다 해가지고 완전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지금 기득권 분들만 해도 지금 12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이 올인을 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니까 삼순환 바로 시작하시라는 거 제가 이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형법에서는 자,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동차반에 들어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법 과목 자체가 헌법 강의 들어보셔서 알지만 맨 처음에 헌법 들었을 때 느낌이에요. 이거 형법은. 그리고 자, 형법이라는 이 과목은 독학이 불가능합니다. 독학 불가능한 법학 과목 중에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이거 무조건 강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강의도 우리가 뭐 회독수를 뭐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이 기초적인 개념을 모르고서는 뭐 더 나가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뭐 A라는 예를 들어 기본 개념이 있다 그러면 A 설명 듣고 긴가민가 하는데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다시 A-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걸 당연히 안다는 전제로 그 다음 개념을 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라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뭐 기초 강의 해가지고요, 입문 강좌 해가지고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런 걸 좀 활용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아니면 뭐 예습으로 빠른 속도로 뭐 전체적인 기본 개념을 한번 읽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처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요 시작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쥐약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이 두 과목 형사소송법은 일단 뭐 법조문도 어렵고요, 한자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한자를 못 읽어가지고 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사태입니다. 그런데 개념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뭐 입문 강좌나 아니면 다른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무료 강의 같은 거라도요 좀 활용하셔가지고 좀 빨리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트라인 이야기를 좀 전에 뭐 시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커트라인 그 맞추면 뭐합니까? 어차피 합격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을 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1차 할 때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뭐 70점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커트라인이 자기 점수가 그렇게 해야 말이죠. 제가 만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입장에서는 목표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2차 공부 시작할 수 있죠. 아주 안전빵으로 해가지고 2차 공부 시작할 수 있는데 괜히 또 막 이렇게 소문 들리면 공부하다 말고 막 저녁 때 막 고민돼가지고 말이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중 안 되면 또 먼 산 바라보고 또 술 한잔 하다가 또 그날 저녁에 또 자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벌써 경쟁에서 쳐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그냥 되든 안 되든 일단 돼도 해야 되고 안 돼도 내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계속 꾸준히 나간다, 이런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루라도 오늘 저녁부터도 좋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이게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노력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2차 준비하는 거라든지 하는 거는 여기 이육준 선생님 올라오셔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